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7월 31일. 벌써 이제 중반기를 한 달 지났는데 벌써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2019년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대한민국이 열받는 국민들이 참 많겠지요. 새벽에 오늘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변명을 하겠지요. 미상 발사체 이런 거라고. 근데 오늘 웬일로 합동참모부에서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미상 발사체야. 이 합동참모부야. 너네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똑바로 해야지. 이게 미상 발사체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지. 이 나쁜 놈들아, 똑바로 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한심한 정경두가 뭐라고 할지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이걸 보고 문재인이가 어떻게 청와대에서 항변을 할지 문재인 입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문재인 들어와서 발사체를 뻥뻥 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세력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자, 25일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탄도미사일 단거리. 여러분 이 단거리는요, 북한이 어디를 쏘겠습니까? 단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 측정하면서. 이런데도 문재인 한심한 저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말을 씹으릴지 진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쏘고 앉았는데, 그런데도 저 인간은 한가하게 지금 거도든지 제주도인지 휴가 안 갔다고 국민들에게는 거짓말하면서 현장에 다 돌아다니는 거 다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거짓말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엄마지만 그리고 여성이지만 울분이 토해져서 도저히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는 행정 수반이 맞는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미사일 쏜 지 일주일 만에 또 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 5월 9일날 지금 원래 들어와서 이 김정은이가 지금 4분 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구성에서 5월 9일날 쏘고요. 5월 4일 또 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월 31일 오전 5시 6분 새벽 또 쏘습니다. 7월 25일 또 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래 들어와서 지금 이게 7월달인데 4번 쐈습니다. 자, 거의 거리가 원산에서 250km, 원산에서 지금 구성에서 270km, 원산에서 250km, 원산에서 600km. 지금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420km, 340km, 600km, 250km,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이거 만들어서 어디를 위협하겠습니까? 이 단거리는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평택, 대전, 다 사정거리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게 거기가 다 단거리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런데도 지금 문재인이가 계속 지금 북한에 살 주자 뭐 주자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맞습니까?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지요. 저는요 이걸 보면요 지금 야당이 정말 밉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는 세금을 받아 처먹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하면 국방이든 뭐든 불러다 놓고 문재인을 지금 오늘까지 추경 예산 통과시키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은 끝납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지경인데도 지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5월 4일 한 발, 5월 9일 두 발, 7월 25일 두 발, 7월 31일 두 발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한 거는 원산 갈마 일대에서 지금 했습니다. 250여 킬로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거의 평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발은. 그 사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보냈는데요. 이거 내놨는데, 이 합동참모본부 이것들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자, 여기 7월 20일 두 발 쐈는데 여기는 원산 호도에서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5월 9일은 420km 평안북도 구성에서 했습니다. 거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 경기까지는 사정거리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5월 4일 한 발은 240 원산 호도반도에서 쐈습니다. 사정거리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정점 고도까지 다 나와 있고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인데요. 세 차례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이 되는데 31일 발사체는 두 발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 이 국방부 이 인간들은 맨날 같이 분석하고 원인 지금 자료 분석한다는 소리를 계속 시부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원산입니다. 여기가 원산인데요. 원산에서 울릉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여러분. 원산에서 평택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산에서 240km면 인천공항, 서울, 강릉, 제천, 평택, 주한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계속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들어가는 원재료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말씀을 낱낱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꼭 들으시고요. 방송을 많이 퍼날라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산에서 330km면 보령, 안동, 대전, 자운대 및 계룡대 육군 훈련소까지 다 사정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앉아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년간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한다 안 한다, 핵무기 개발 안 한다, 뭐 육자회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관심을 끌면서 북한이 유엔이나 그리고 미국 국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
이 나라에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까지는 인도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은 다 거절을 당했지요. 근데 이게 한국의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북한의 퍼주기 운동이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정부, 우파 정부 빼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 끝을 모르고 지금 퍼주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갔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경제적인 구글이 이제 맥히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구걸을 해도 아무래도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정보를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하면 서양 정보기관에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요. 북한이 아직까지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그 원인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아직 그 핵무기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기술 전문가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북한이 기술력이 한계가 있어서 핵기술 전문가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요 1950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핵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이제 중국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핵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1950년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중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 국가 위상이 높아지니까 북한이 1950년대부터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김일성의 교시였습니다. 교시.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술의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련하고 중국에 대해서 핵개발 협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스스로 이 핵개발에 매달리다 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죽기까지 결실을 못 봤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육자회담 벨회담을 다 해도 그때까지도 이 핵개발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기까지 이 핵을 완성을 못했죠. 그런데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핵을 보유한 것처럼 허세를 부려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허세를 부려왔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또 로버트 이 북한 핵 문제 특사가 전격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이 빌 클린턴 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 할 결실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빌 클린턴까지. 자, 그 이후에 그래서 빌 클린턴 그 특사 여자 있잖아요. 올브라이트 여성 북한까지 갔잖아요.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만났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핵이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보를 듣고. 그래서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할 때, 미국의 통치를 할 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3대 악을 꼽는 북한을 손을 볼 것처럼 원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임기 때 못한 게 이라크 때문에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 이 사람들을 손보는 선에서 임기를 마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또 뒤로 밀렸죠.
그런데 북한이 그때까지 핵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 핵 완성, 이 미사일 쏜 게 완성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서 부시가 후임으로 들어선 오바마에게 북한 핵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외교적으로 계속 관리만 하다가 오바마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들어왔느냐? 가장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이슬람이라든가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배격하는 진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탄생이 딱 되니까 임기 초반부터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처럼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을 종이호랑이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웬일이면 지금까지 별일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별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계속 별일 없이 그냥 유지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로 트럼프가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 군사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별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 별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이 손바닥에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중국까지도 딱 손바닥에 쥐고 중국부터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쪽으로 돌아오게 하다가 안 됐을 때는 결정적 탈을 저는 날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상황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핵기술자들이 부족했습니다. 핵기술자들이 부족해가지고 핵개발 시간만 질질 끌고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무려 25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핵 완성이 된 게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때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은 있는데 정작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불화수소가 없고 또 불화수소 가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있었는데 김정일 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가스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핵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핵무기 개발 그리고 기술자들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필수 재료를 확보해야만 되는데 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지금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필수 재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핵무기 개발 하겠다고 25년을 시간을 끌어왔는데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핵에 조제하지 않는다는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계속 공갈 협박해온 것이 뻥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5년 동안 핵 개발한다고 했지만 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으면서도. 핵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속 세계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국제사회에서 북한으로 하도록 계속 공갈 협박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뻥이라는 사실을 이제 국제사회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핵이 없었어요. 핵을 완성할 수도 없었고. 왜? 불화수소 가스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꼭두가시처럼 뒤에서 조종하던 중국 공산당 그리고 국제사회에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를 중국이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중국 공산당과 국제사회에 마치 북한이 핵 개발을 성공한 것처럼 쇼를 했다는 겁니다. 속았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2년 전에 북한이 벌인 핵무기 실험쇼,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쏟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그 핵무기는 바로 북한이 개발해서 한 게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이 보유했던 중국산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중국 때문에 인민군이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이 38선을 끊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쇼를 해놓고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2년 전에도 북한에 벌인 핵무기 실험쇼가 바로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쉽게 말하자면 핵이 없는 거죠. 핵 보유가 안 돼 있는 거죠. 계속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소 가스가 없으니까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2년 전에 발사한 이 중국 산당에 보유하고 있던 중국산으로 이게 드러났고요. 북한의 기 실험을 3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북한이 마치 핵실험을 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오로지 3개만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저 핵미사일 쏜 게 100%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을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우롱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셀가스가 없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공산당 3개만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이가 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도저히 이게 북한의 장난이 아니고 중국의 장난이다고 트럼프가 딱 캐치를 하고 지금 중국을 아주 야자리 없이 죽여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에 과거에 우리 IMF 때 뭐 이 은행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은행 다 지금 정리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 작당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했으면 3분이 아니라 7분 정도의 실험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핵실험,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이 핵무기 폭발을, 이거를 시뮬레이션, 이런 모든 과정을 담아야 비로소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핵무기 폭발을 해서 시뮬레이션 어디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북한이 중국산으로 국제사회 대상으로 깜짝 쇼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그 단거리 미사일 우리 신경 쓸 바 아니야, 그게 이제 이해가 갔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가 모든 거 중국에서 세계를 중국 저놈들이 대준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북한과 문재인과 공산연합의 거대한 음모라는 얘기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퍼날라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저거 만드는데 어디서 들어갔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정은이는 핵미사일, ICBM 이거 다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발사를 하면서 쇼를 하고,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의 눈을 속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공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실패한 중요 원인이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 일본이 삼성이나 SK나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우리가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화수소를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핵무기 개발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화수소가 없으면. 자,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시급한 이 불화수소 가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불화수소가 없으니까, 이게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불화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놈들이 모든 북한의 지령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다 시키는데도 듣는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지, 제 얘기가 좀 맞아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불화수소 가스를 확보를 못하니까 핵무기 개발을 조금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북한이 조종하는 자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이 원전 기술자들이 전 세계의 아주 엘리트들, 이런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조정을 받는 집단이 대한민국 권력을 가로채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을 탈원전 시키고 파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우수한 원전 기술자들을 경제력을 그렇게도 가라던 불화수소 가스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문재인 집단이 광화문에서 촛불 반란을 일으켜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하수인에게 맡기게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딱 탄생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서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졸지에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 두바이와 중국으로 가장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연봉 40억이라는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자들을 다 스카웃 해가고요. 말이 스카웃이지 실제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전 기술자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기획한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비밀리에 데려갔을 수도 있다. 데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 기술자들이 북한에서 파악한 바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불화소를 할 방법이 오로지 한국의 삼성에서만 가능하니까 이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고 이는 삼성이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전화기 생산에 사용하던 불화수소 가스를 북한으로 이동하기가 가장 용이한 점도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종북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삼성을 협공하여 불화수소 가스를 가로채기가 용이했던 점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유법을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성이 불화수소 가스를 가로챈 이 문재인 집단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비밀리에 북한에 불화수소 가스를 전달해 주지 않았나 우리는 100%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기술 인력,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원자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뒤집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죄다. 박근혜를 이렇게까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낱낱이 드러난다면 문재인은 저 광화문 광장에 사지를 걸어놓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세월호 때 제가 광화문에 가서 집회해서 판 엎었다고 저를 사지를 토막내 죽인다고요 저를 공갈 협박했어요. 문재인도 저와 똑같은 그런 변을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놈들은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자,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서 1980년대 대학가에서 이적 행위를 하던 주사파 집단이 주축이 되고 민노총이 뒷받침해서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를 광화문에서 벌이고 한 사람의 시골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바닥에서 세월호 사고를 일으켜 애꿎은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더 모자라서 광화문에서 반정부 촛불 시위까지 벌여서 결국은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가로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세 번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는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뒤집고 나서 꼭두각시로 세운 문재인, 북한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닌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재인 하는 걸 보면 그런 100%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북한이 자신을 대한민국의 하수인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감지덕지에서 북한이 지령하는 데만 충실한 자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에 있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렇게 끝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원전 기술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던 북한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 2, 3주 전에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비상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비롯해서. 대형 미사일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핵무기가 더욱 위협한 것은 어선으로 위장한 이 소형 선박에 장착한다든지 소형 잠수함에 장착하여 바다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미국 본토를 향하여 불시에 발사해버리게 되면 미국 본토에 발사되면 미국은 일거에 아수라장으로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미국 탈출 러시를 일으킬 것이고 미국 정부의 안보 문제도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정세가 이러한데 국제사회 안보 문제가 얽혀있는 상태인데 미국 정부가 하게 북한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사작전이라도 펼쳐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자, 북한을 대항해서 국제신사도를 지키며 북한을 인격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정치 이념에 기초한 북한 괴뢰 집단이 북한의 선한 의도를 지금까지 악용할 의도로 이용해 왔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이는 괜찮은 친구야, 좋은 친구야. 이 뭐 단거리 미사일 이거 그냥 뭐 좋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못했다는 게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단거리 미사일도 우리나라 환전, 이 탈원전 기술자들이 중국을 넘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 세일가스를 통해서 이제 실험 상태에 지금 저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김정은에게 여유도 주고 충분한 시간도 줬으니까 이제 미국의 선한 의도를 이용당하지 않도록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에서 구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데 국제 안보를 해치지 못하게 억제했을 때도 저는 노벨 평화상이 수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선제 군사 작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엄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신 상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저 문재인 정권이 삼성을 통해서 이 세일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정황들이 여기저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탈원전을 시켜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이 지금 시중에 빈번하게 돌아다닙니다. 자,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지금 계속 실험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뭐 ICBM 이건 다 거짓말이었고요. 다 거짓말이었고요. 지금 북한이 발사한 거 이거 5월 9일부터 5월 4일 이거 지금 실험 발사한 거는 거의가 다 단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계실 때 그 미사일 두 발인가 세 발 쏘지 않았습니까? 그 세 발은 중국이 교묘하게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에서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짓으로 중국에서 가져와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이 나쁜 시진핑 놈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공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그 핵을 세 발을 줘가지고 발사를 시키고, 이 단거리는 지금 5월 9일부터 나오는 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탈원전을 통해서 세일가스가 유입이 돼서 지금 이 탈원전에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서 쓰지 않았나, 우리는 100% 이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 북한은 진정한 ICBM이라든가 이런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은 사실 개발 단계에 있었지 이 세일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들과 유엔과 미국을 가지고 놀았고 농락했지요. 이제는 이게 다 드러났고 미국은 손바닥같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거 뭐 단거리 미사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이미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이 하야하든지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모든 문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내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고 한일 관계 다시 회복시켜라.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안국동에 내리셔서요, YTN 방송국 가는 데 쪽으로 오시면 거기가 일본 대사관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엄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